뉴욕 일원은 목요일 오후부터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금요일 밤부터는 최저기온이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2시 34분께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7만 2천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 영주권 문호가 새해 첫 달부터 하루도 움직이지 못하고 동결 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사의 연봉이 전국 50개 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30년 만에 가장 추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일원은 목요일 오후부터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밤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금요일 밤부터는 최저 19도까지 기온이 급강하하겠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겨울 폭풍에 이은 혹한이 뉴욕 일원을 덮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목요일인 22일 오후부터 뉴욕 일원 등 북동부 지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을 예보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50마일의 강한 바람과 함께 강수 확률도 최대 90%까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낮 기온은 화씨 47도, 금요일 낮에는 화씨 54도까지 올라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금요일 밤부터 기온이 급강하하고 내리던 비도 지역에 따라 눈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은 낮 최고 기온은 27도, 최저 기온은 19도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 화씨 15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강추위는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최저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하고 외출 시에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도로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되다 목요일부터는 영상의 기온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늘 오전 2시 34분께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7만 2천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34분께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 근처 바다인 펀데일 서남서쪽 12km 지점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1km,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420km 떨어진 위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펀데일에서 여러 건의 가스 누출과 정전, 최소 한 곳의 구조물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매체들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펀데일 다리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전 상황을 추적하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펀데일과 주변 홈볼트 카운티에서는 7만 2천 가구 이상의 가정과 영업시설에서 전력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펀데일 엔터프라이즈의 발행인 캐럴린 티터스는 트위터에 가구가 넘어지고 가정용품들이 바닥에 흩어진 영상을 올리고 영상이 어두워서 미안하다며 아직 정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3,500명 이상의 주민이 지질조사국에 지진을 느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질조사국은 10차례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다며 최초 지진 발생 후 약 5분 후와 9분 후에는 각각 리오델 서북서 6km 지점, 펀데일 14km 서남서 지점에서 각각 규모 4.6, 3.1의 지진이 잇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진 지점들은 해안선 근처의 바다 혹은 해안가로 근방에서 규모 2, 3 수준의 여진이 한동안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 영주권 문호가 새해 첫 달부터 하루도 움직이지 못하고 동결 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영주권 수속도 중단됐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3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2022년 11월 1일로 전달에서 하루도 움직이지 못하며 동결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의 성직자 부문도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22년 6월 22일로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특히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의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비자불능 상태로 고지됐고 영주권 수속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2순위와 4순위 부문의 사전 접수일 역시 12월에 각각 설정됐던 대로 2022년 12월 1일과 2022년 7월 22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은 11월과 12월에 이어 내년 1월에도 2020년 6월 1일에서 움직이지 못하며 3개월째 동결 사태를 맞았습니다. 사전 접수일도 2022년 9월 8일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취업 1순위와 3순위 숙련공 부문, 5순위 투자이민은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오픈됐습니다. 또 가족이민 문호는 내년 1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이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A 순위 외에는 전 부문이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독감 유행에 호흡기 질환까지 급증하면서 어린이용 약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약국들은 어린이용 해열제의 구매 제한까지 두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예년보다 독감 유행이 빨리 시작되고 다른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면서 해열제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어린이 타이레놀은 물론 다른 약들마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며 아픈 자녀를 둔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은 어린이용 타이레놀이 광범위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일부 상품은 쉽게 구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헬스케어 기업 CVS 헬스는 약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모든 어린이 진통제 제품군에 대해 최대 2개의 구매 제한을 두고 있고 또 다른 최대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어린이용 해열제의 온라인 구매를 인당 6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항생제 아목시슬린도 수요가 증가한 탓에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는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린 폭스 유타 보건대학의 약학 분야 수석 책임자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품을 배송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원료 부족이나 공장 문제로 이 사태가 빚어진 것은 아니라면서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새로운 변이가 생성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상황과 관련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마다 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다양한 유전자 배열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것이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대규모 감염은 바이러스가 변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중국에서의 대규모 확산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중국의 바이러스 피해는 전 세계의 우려사항이라면서 중국의 코로나19 대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은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이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경우 세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발병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중국 당국은 자가격리 허용, 핵산검사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가지 방역 최적화 조치를 추가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의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3년 가까이 지속해온 초강력 제로 코로나 방역을 갑자기 완화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최근 감염자가 폭증하고 사회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노숙자 올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여러 도시의 노숙자 문제를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백악관이 2025년까지 노숙자 문제를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노숙자 올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략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지역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더 건설하도록 유인하고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정부의 주거지원금을 받는 세입자를 거부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 회계연도 예산에 노숙자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87억 3,2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전략에는 임시보호소 확대와 노숙자의 정신질환과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 등도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자신의 계획은 노숙자에게 주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 소득을 보장하는 로드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주택도시개발부가 발표한 노숙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의 노숙 인구는 올해 58만 2,462명으로 2020년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층에서 실업자가 늘었지만 보고서는 퇴거 유예 정책과 정부 지원금이 그 영향을 상쇄하면서 규모는 팬데믹 전과 비슷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타이틀 42 정책이 내일 만료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이미 망명 이민자가 포화 상태인 뉴욕시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8일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타이틀 42 정책이 만료되면 이미 포화 상태인 난민 피난처 뉴욕시에 더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몰리고 감당이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주 연방의회와 백악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따르면 뉴욕시는 올해 난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미 3만 1,0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현재 긴급 쉘터 60곳과 인도적 구호센터 4곳, 웰컴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고 동시에 수천 명의 아이들을 뉴욕시 학교에 보내면서 수억 달러의 혈세를 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뉴욕시의 난민 보호 쉘터가 이미 포화 상태이며 돈과 직원 모두 거의 바닥났고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의존하는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넘는 것을 막도록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이틀 42 정책은 21일 만료됩니다. 특히 지난달 연방법원이 이 타이틀 42를 임의적이고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한 정책이라고 판결한 만큼 연장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백악관 역시 예정대로 21일에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뉴욕주 교사의 연봉이 전국 50개 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연봉이 높은 주 2위에는 매사추세츠,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 산하 전국교육통계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에서 21학년도 1년 동안 뉴욕주에 있는 각급 학교 유치원부터 고교 12학년까지 교사들이 받은 평균 연봉은 87,73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2019-20학년도에 비해 9.7% 오른 것으로 전국 50개 주 가운데 단독 1위입니다. 뉴욕주에 이어 교사 평균 연봉이 높은 주는 매사추세츠주로 2020-2021학년도에 86,315달러, 3위는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물가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로 같은 기간 동안 85,89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는 2020-21학년도 교사 평균 연봉이 77,489달러로 뉴욕주와 비교할 때 $10,000 가까이 적었지만 전국 랭킹에서는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전국 교사들의 평균 연봉은 61,600달러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교사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주는 미시시피주로 교사들은 2020-21학년도 뉴욕주의 절반 정도인 평균 47,655달러를 받았고 플로리다주가 49,583달러로 49위, 사우스다코타주가 49,993달러로 48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뉴욕주나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 교사들의 연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데다 코로나19와 고된 업무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는 36,500명의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이 시행됐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법무부는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이탈 신청서 양식은 뉴욕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신청서 작성 후 총영사관에 방문 예약하면 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상호 신임 부총영사가 부임해 어제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969년생인 이 부총영사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통상투자진흥과장, 통아시아 통상과장, 주 헝가리 대사관 2등 서기관, 주 OECD 대표부 1등 서기관, 주 라오스 대사관 공사 참사관,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부총영사, 주 리비아 대사관 공사 참사관,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공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노린 몸캠 피싱이 최근 급증해 연방수사국이 공공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몸캠 피싱은 신체 노출을 유도해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FBI는 최근 1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 신고 7천여 건이 접수됐고 최소 3천 명의 범죄 피해자 사례가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몸캠 피싱 탓에 자살로까지 이어진 사건도 10여 건에 달했습니다. FBI는 몸캠 피싱을 벌이는 범죄자들은 소셜미디어나 게임 사이트, 채팅 앱 등에서 가짜 여성 계정을 이용해 여성으로 행세하며 14세에서 17세 소년을 노린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푸드스탬프 EBT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를 당한 빈곤 가정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은 어제 스냅 EBT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스키밍 사기로 스냅 EBT 카드에 입금된 지원금을 갈취당한 경우 주 정부들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카드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면 뉴욕주 내 2,200여 명으로 추산되는 EBT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맨하튼 브라이언 파크에서 센트럴 파크까지 이어지는 피프 애비뉴를 보행자 중심의 대로로 바꾸는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보행자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 자전거 라이더 등을 중심으로 한 대로가 재창조될 것이라며 피프 애비뉴는 경제 엔진이자 상징적인 거리인 만큼 세계적 수준의 공공공간을 꾸리고 활기찬 비즈니스 지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렌더링 등 세부 계획에 따르면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센트럴파크까지 이어지는 피프 애비뉴엔 녹지 공간이 확장되고 거리 조명도 새롭게 교체될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도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